네, 4월 13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질어질하죠. 예, 갑자기 훅 하고 빠지니까 이 앞자리 숫자가 일단 달라지니까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한 5% 정도 급락을 했고 이더리움은 8%, 나머지 알트들은 대장급들도 10% 안팎,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도 후퇴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조금 그래도 양반인 거죠. 뭐 비트코인이 한 10% 이상 빠지고 하루 사이에 알트들 한 3, 40%막 빠지고 그러면 진짜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의 하락률이라는 게 이전 사이클들과 패턴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지금 점잖해졌다, 뭐 이렇게도 느낄 수 있고, 과연 어떤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약간 길들이기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되게 흔했던 뭐 30% 이상, 40% 이상 그 정도의 조정이 지금 2023년 이후에 지금 없잖아요. 거기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고,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돈을 벌어 먹겠다라고 들어왔고,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게 지금 블랙록이잖아요. 그래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토크나 펀드, 이더리움 자체로서도 첫 번째 토크나 펀드죠. 비들 출시해서 나름 이것도 주목도를 높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가지 영역에 다 지금 발을 걸쳐 놓은 상태고, 심지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 신청을 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월가의 전통 금융 대기업들과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 간의 약간 기싸움 같은 게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훅 하고 안 빠져요. 그러니까 5%도 많이 빠진 거긴 한데, 예전처럼 막 20% 이상 훅 하고 빠지거나 알트들 막 하루 사이에 3, 40%씩 빠지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변동성이 완화되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훅 하고 길게는 안 빠지는데, 크게는 안 빠지는데, 약간 이게 지루하게 길어지는 느낌? 장세가 조금 지루하게 루즈한 느낌이 지금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예, 가늘고 길게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가 이전 사이클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고점도 이전 반감기 사이클보다 훨씬 더 일찍 달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사실 이런 조정의 폭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조금 아쉽죠. 누가 뭐 꼭 20%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5% 빠진 거 환호할 사람, 공매도세로 빼고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반가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특정 자산의 투자를 통해서 10%, 20%, 50%이 정도 이상의 수익을 원할 때는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에 대한 각오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들도 있고, 이 와중에 또 선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절망적으로 바라볼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 쫄리죠. 이거 다 괜찮은 프로젝트들이고 지금 시총 랭킹이 10위에서 19위까지, 근데 ICP가 벌써 19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나름 이게 메이저급들도 뭐 지금 10에서 20%, 특히 막 아발렌체 18% 빠지고 비트코인 캐시 막 20% 넘게 빠지고, 비트코인 캐시야 뭐 요즘에 최근에 엄청 폭등을 했으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알트 투자할 때 한 방에 훅 빠진다, 한 방에 훅 하고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 방에 훅 하고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또 깨닫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바이더딥 하는 게, 이게 이제 약간 신뢰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도 제가 조금 중장기로 모아가는 종목들 오늘 추매를 하는데 심장이 약간 쫄깃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추매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이제 뭐 제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투자자 개인이 판단해서 어렵게 종목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쫄깃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엔 저도 아씨 맞나 이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뭐 그냥 어차피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아발란치 18%뭐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쫄깃합니다. 막 폴리곤 15%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와 진짜 뭔가 본격적인 장세가 오긴 왔나 보다. 이 급등과 급락이 어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꽤 높아요. 55% 중반까지 지금 올라섰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간 차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지라인에 대한 여기를 지금 뚫고 나아가면은 거의 알트들 개박살 난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빠지면은 알트 시즌을 향해서 길이 열린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훅 올라가면 알트들 순간 막 오이씨 하고 멈칫할 거예요.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좀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알트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빠지면은 어쨌든 이건 주간 차트로 보면은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지금 일간 차트로 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도미넌스가 맞고 떨어지겠는데 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차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45%대까지 이제 도미넌스가 빠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지금 시점상으로 하반기에요. 9월, 10월까지 도미넌스가 빠지는 상황. 이때 뭐가 벌어진다? 알트 시즌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모든 시장의 중심이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느껴지기가 비트코인이 잘 움직여주면 알트들도 움직이긴 하지만 모든 관심사가 뭐 세력들도 그렇고 글로벌리스트들의 관심사 자체가 지금은 비트코인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상황이 어떻게 또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지금 오늘자 37입니다. 엄청 빠졌죠.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알트 시즌 인덱스는 빠진다. 아직 알트 시즌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여러 번 짚어봤지만 공식 진입 시점은 75. 상위 50개 코인들이 비트코인 50개 코인들 가운데 75%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에 진입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준점이 75인데 아직 갈 길이 멀고 비트코인 시즌의 기준점이 2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완전히 비트코인이 통제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바라봐도 무방한 분위기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5% 빠졌을 때 이더리움이 한 8% 안팎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 진짜 다행인 거는 3,2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고 3,000달러가 깨지면은 약간 머리 아픈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머리도 함께 조금 아파질 수는 있는데 일단 3,200달러 위에서 지지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다행인 부분이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더 기대 포인트들이 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하시면 이더리움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조금 비관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분석가 엘리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감기 전의 덤핑은 빠르게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뼈 때리는 멘트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규모 알트랠리가 지금 로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트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젤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보면은 지금 알트코인이 주요 지지라인 위에서 강세 페넌트 형성을 하고 있어. 가게 되면 갈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다음 움직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나는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알트들이 빠지는 게 진짜 이 최근에 시장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하루 사이에 막 20% 30%씩 빠지니까 지금. 그런데 하루 사이에 30% 40%씩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전과 지금 다른 거거든요. 알트들이
비트코인이 그래도 나름 5% 정도 하방으로 움직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특히 이런 차트들의 흐름은 아직 뭐 절망하거나 던질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뭐 단기 대응하시거나 약간 공포에 질리신 분들은 분명히 이 패닉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뭐 패닉셀의 단계는 아니고 오히려 바이더디비의 기회로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프에도 사실 지금이 기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옵티미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옵티미즘 BTC 차트인데, 예를 들어서 옵티미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 페어에서 60% 하락했다. 지금은 모든 게 비트코인에 집중이 돼 있다. 가격이 안정화되면 곧 로테이션, 알트 로테이션 말하는 거죠. 알트 순환매 장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시작될 것이다. 하락장에서는 매수해라. 바이더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웬만큼 신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얘기 하기 힘들고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딱 보고 있으면, 그런데 지금 BTC 페어로 일간 차트, 3데이 차트, 위클리 차트 정도만 보시면 이 비슷한 모양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딱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진짜 야 싶은 생각 드는 거죠. 가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지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서 되게 주목도가 높은 프로젝트고, 이번 사이클 전반에서 그래도 주목도를 꽤 높여가지 않을까 싶은데, 옵티미즘 홀더분들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심장이 약간 벌렁벌렁 거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단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옵티미즘도 이번 강세장에서 전반에서 한 1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꽤나 주목을 받을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더분들은 너무 쫄지 마시고 BTC 페어만 보더라도 되게 약간 차트 예쁜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유사 차트가 되게 많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내가 특히 이제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 지금 상황을 좀 어떨까 체크하고 싶으시면 비트코인 페어를 한번 보시면 뭔가 그림이 나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막 어떤 알트들 투자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건 울프 오브 알트코인이라는 분석가가 이 테마별로 이렇게 뭐 몇 배 이상 자기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이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뭐 10배 갈지 15배 갈지 2배 갈지 이걸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프로젝트가 50배 간다 20배 간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 사람은 혼자서 하는 얘기인 거고, 이건 모르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지금 근거도 없잖아요. 그냥 이런 숫자에는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 전혀 없는데, 이 안에 지금 테마별로 디파이나 AI 테마, 그리고 레이어 2, 레이어 1 이런 거에 담긴 프로젝트들 중에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지금 조금 재구성하면서 바이더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짚어봤던 게 뭐 체인링크나 패치, 오션 프로토콜, 레이어 2에서는 지금 좀 전에 언급했던 옵티미즘, 매틱, 폴리곤, 아비트럼, 알고랜드, 디어, 솔라나, 에이다, 헤데라, 인젝티브, 세이, 수이 이런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자주 다뤄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 투자해가지고 단기에 수익 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차트가 괜찮을 때마다 짚어봤던 애들인데, 이런 것들 중에 이거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이 중에 선별 지금 언급한 것만 해도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이 중에서 리서치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나는 이런 내러티브가 이번 강세장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내러티브? 디파이, AI, 레이어 2, 레이어 1 이런 애들. 그런데 늘 그렇듯이 리서치를 직접 해보길 바란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누가 막 언급한다고 몇 배 간다 막 오른다 이런 거 듣고 들어가시면은 진짜 큰일 나요. 내 소중한 자산이 정말 반토막 나는 거를 일주일 안에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 대응하시면 팔랑귀 대응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분들은 신중하게 적어도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이 프로젝트가 뭐 하는 프로젝트고 시총이 어떻게 되고 랭킹은 어떻게 되고 최근에 차트 흐름이 어땠는지 요 세네 가지만 체크를 해도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난 AI다 그러면 뭐 패치나 렌더나 오션 프로토콜 중에 뭐 한두 개 고르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방식으로 직접 리서치를 해봐야 되고 누가 뭐 몇 배 간다 이런 거는 다 개소리다. 예. 뭐 100배 간다고 하는데 전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개소리고 내가 신뢰하는 프로젝트들을 내가 얼마나 이 투자 시장에서 시간과의 싸움과 인내심과의 싸움인 건데 이걸 얼마나 현명하게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지 설사 이게 마이너스 50%가 되더라도 추가 매수를 단행할 힘이 나거든요. 예, 그게 아니면은 막 공포에 질려서 팔게 돼요. 패닉셀. 시간에 쫓기니까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는 욕심, 과욕 이런 것 때문에 패닉셀을 하다가 이제 투자에 실패를 하는 건데 시간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특히 이제 어제 오늘 동안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시간을 감히 인간 주제에 나약한 인간 주제에 절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 시간과의 싸움인데 예, 아무리 시대가 더 발전이 되고 AI가 날고 긴다라고 해도 인간은 시간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 시간 앞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보겠다?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죠.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투자는 거의 실패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런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바라는 시간을 급하고 짧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고 거기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게 그래도 좀 건전한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